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AMPN 글로벌 퍼포먼스 본부 1팀 이한별 그리고 김은식 마케터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그 썸네일에서 이미 보셨겠지만 다가올 여름성 시즌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하는 게 좀 효율적일지에 대해서 좀 주요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다들 아시겠지만 5월과 6월은 좀 행사가 많은 달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때 매출을 확 잡으셔야 할 그런 기회인데 아무래도 이때 좀 선물들을 많이 주고받는 것이 좀 기본적이고 그리고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열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는 이 시기를 딱 잡아서 이벤트가 있는 경우에 당일에 광고비를 좀 많이 집중하시는 편인데요. 네네. 아예 딱 하루 당일에만 집중을 해서 광고비 딱 소진 많이 시키고 뭐 그런 식으로 태우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제 일주일 전이나 네. 아니면은 뭐 길게는 2주 정도 아니면은 5월 한 달 동안 이런 프로모션을 한다라고 좀 안내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만약에 뭐 광고비 예산이 충분하신 것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 날 앞뒤로든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 달 전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이제 광고 예산이 적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특정 날 앞뒤로 혹은 한 달 전에 진행할 시 이제 예산도 좀 분배되고 그래서 당일에 좀 큰 힘을 못 발휘하는 경우가 있어서 선택지가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당일에만 또 진행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모든 업체가 이제 한 달 한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이벤트 당일에 경쟁에서 좀 많이 밀리는 편이고 그래서 평소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지만 광고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거나 오히려 돈만 소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보면은 프로모션을 매일매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좀 할인율이 적용되는 그런 광고주분들도 있겠지만 네.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아 여기는 그냥 맨날 할인을 하는 경우니까 그냥 언제든지 이런 걸 살 수 있겠다라고 해서 조금 구매 전환이 이런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특출나게 엄청 많이 이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뭐 뒤에 말씀을 드리기는 할 거지만 네. 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계속 상시로 그렇게 할인을 하는 것보다 이러한 좀 프로모션이 있는 달이나 뭐 그런 기회 이벤트성이 있는 달이면은 그때 조금 예산을 더 많이 태우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진행을 하는 그런 프로모션 기간에는 다른 대기업 규모의 이제 브랜드들도 많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까 은식 대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효율이 많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비용이 대기업에 비해서는 좀 많이 밀리게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스pen딩이 적은 분들에게는 좀 시간대를 최소한으로 정하고 타임 세일을 진행하는 네네. 쪽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 네네. 왜 타임세일 이렇게 특정한 시간에 타임세일을 추천드리냐면 해당 당일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낙 이제 잘 팔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당일 2, 3일 전후에 특정 시간에 타임세일을 집중하셔서 광고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는데 여기서 조금 팁을 더 드리자면 이제 금요일이나 토요일 연휴가 끼거나 아니면 대체 공휴일이 있는 날 있잖아요. 이날은 좀 광고를 피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예산이 좀 적은 분들은.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다음 날에 배송되지 않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혹은 대체 공휴일 같은 경우에 지금 사도 당장 내일이나 내일 모레 받을 수 없고 다음 주나 받을 수 있겠네라는 생각에 이제 고민하셔가지고 이탈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광고비를 이제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벤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에 도착할 수 있는 평일 기간에 광고를 하시고 그리고 또 그 기간에 말씀드린 그 기간에는 광고비를 줄이시거나 아예 꺼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맞아요. 아니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고비를 줄이거나 꺼두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좀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꺼놓는 것도 괜찮기는 해요. 근데 일요일에 주문해도 이제 월요일, 화요일에 좀 발송이 될 수는 있으니까 일요일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금토는 더군다나 이제 외출이 잦기도 하고 이제 아까 배송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광고 비용을 많이 낮춰가지고 그 낮춘 예산을 이제 평일에 좀 더 치중해가지고 운영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시즌성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뭐 예를 들어 가정의 달이라고 하면 뭐 어린이날, 네. 어버이날, 뭐 약간 이런 스승의 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어차피 저희가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당일에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미리 선물을
그 구매를 하고 그 시기에 딱 맞춰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아시겠지만 당일 전까지만 아니면 당일 한 이틀 전까지만 좀 광고를 노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광고주분들 이제 관리하다 보면은 이런 고민들 이제 고민거리들이 좀 많으세요. 어떤 거냐면 지금 뭐 네이버, 다음 뭐 쿠팡 같은 경우에서 광고하지 않고도 잘 팔리는 상태인데 이것도 시즌성일 때 광고를 또 해야 되나요? 라는 이제 의문점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애매하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지만 이런 방법을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자연적으로 노출시켰을 때 잘 되는 상태라고 하시면은 광고는 하시되 이제 최소 비용으로 일단 진행을 하시고 만약 이 기간에만 진행할 수 있는 내부적인 프로모션이나 이벤트들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 만약 가능하시다고 하면 막대한 광고비를 신규를 위해서 사용한 것 대신에 기존 고객에게 혜택을 내부적으로 주는 방식을 하여서 이제 광고비 예산을 아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맞아요. 만약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셔도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네이버 쇼핑 검색 기준으로 일반 영역에서 노출 순위가 매우 높아요. 그럼 이미 이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잘 팔리는 상품이기 때문에 네이버 로직상 일반 영역에서도 굳이 광고를 사용하지 않아도 높은 순위에 노출을 한다라는 것인데요. 이런 프로모션 기간에 평소에 잘 팔리지 않았던 상품들에 대해서 좀 가격적인 프로모션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기간에는 일단은 가격적으로 굉장히 저희가 경쟁력이 있다 보니 그 상품을 인지시키는 데도 굉장히 좀 중요한 기회일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평소에 잘 팔리지 않았던 상품에 할인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것도 한번 구매해봐도 괜찮겠다라고 소비자들이 생각을 해서 그 상품을 구매하는 그 구매율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 근데 요거는 좀 같은 브랜드 내에 여러 가지 상품이 있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브랜드가 상품이 거의 뭐 한두 개밖에 없다. 근데 자연 노출 영역에서도 뭐 크게 낮은 순위 노출이 안 되고 좀 괜찮은 순위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건 네이버 기준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네이버 말고 타 매체에서 예를 들어 뭐 DA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 데에서도 좀 광고를 돌리면서 매체 확장을 하시면 그 전환율을 좀 많이 끌어올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기존 고객들한테 이제 프로모션이나 혜택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현재 상품 자체로 이제 할인이 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패키지화를 해서 객단가를 높여보는 전략을 또 짜볼 거예요. 이미 충성 고객이라고 하시면 우리 브랜드의 상품에 대해서 구성이나 혹은 가격대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패키지 할인으로 한다면 패키지 할인으로 진행한다면 만약에 신규 고객은 이 패키지 가격을 봤을 때 비싸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기존 고객한테는 행사 기간에만 이렇게 싸게 내놓는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매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존 고객들에게 지금 어떤 프로모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음식 대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건데 요거 말고 만약에 이제 카카오 CRM도 같이 진행하고 계신다고 하면 그쪽에서 이제 광고성 문구도 날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보통 자사몰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무조건 회원가입을 진행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저희가 그 구매하려고 하는 브랜드의 그 카카오톡 친구 추가가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기존 고객인데 뭐 문구를 어떻게 노출시키냐에 따라서 그 CRM 메시지를 클릭하는 빈도도 달라질 수는 있으나 요즘엔 좀 약간 좀 어그로성도 많이 띄는 그런 문구들을 많이 사용해서 그 보기끔 유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과하다고 하면은 사실 그거는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전 원래 광고성 메시지를 거의 확인을 안 하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눌러봤던 멘트가 있어요. 그게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딱 처음에 맨 위만 보이잖아요. 모든 내용이 처음에 다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야 여기 내가 좀 예전에 많이 구매했던 브랜드인데 뭐 영 동료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 봤는데 지금까지 감사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성원에 입어 저희가 이번에는 이런 프로모션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해서 저도 훅 해가지고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최근이라서. 그래서 만약에 이제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광고도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CRM 메시지도 한번 발송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기존 고객분들한테 아까
이렇게 프로모션 해라 하는 게 좀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재고 처리 면도 있어요. 재고에 대한 부분도요. 이제 이커머스 하시는 분들이라면 재고 문제가 항상 생기잖아요. 이제 화장품이나 이제 식품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있고 그리고 패션이나 이제 주얼리 같은 경우에는 유행 혹은 시즌이 지나가고 그래서 시즌이 지나가는데 아직 재고가 남아 있는 상황을 이제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처럼 이제 리뉴얼이나 신제품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런 상품 같은 경우에는 재고 자체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런 재고를 이제 털어줘야 되는데 그런 시기를 잘 못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행사 기간에 이제 터는 겁니다. 패키지에 이제 넣거나 할인을 진행해서 이득은 보지 못할 수 있을지언정 재고를 없앰으로써 손해 볼 수 있는 상황을 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회사 자체의 매출도 지킬 수 있는 거고 기존 충성 고객한테는 더욱 강한 인상을 심어주기 때문에 이것 또한 유의미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프로모션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실현성 광고를 진행할 때는 모든 상품을 할인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 상품만 할인율 적용을 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저희가 뭐 쇼핑 검색 광고는 당연히 상품을 선택해서 그 상품이 이렇게 할인을 한다라고 확장 소재에 활용을 해서 좀 노출시킬 수 있는데 만약에 그 기타 매체인 뭐 DA, 뭐 배너 광고를 집행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떨어뜨리는 페이지 또한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의 상품만 진행했을 때는 그냥 그 상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유입을 유도하면 되지만 만약에 여러 상품 5월달에 이런 이벤트를 할 거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이벤트 카테고리가 따로 있잖아요. 스마트 스토어든 아니면은 자사몰이든 그래서 그 안에 유입될 수 있도록 이제 랜딩 페이지를 그렇게 걸어두고 그 안에는 프로모션에 관련된 이미지나 배너 그런 세로형을 쫙 이렇게 뽑을 거잖아요. 네. 그럼 거기 안에서 이 상품은 얼마 할인, 이 상품은 얼마 할인 이런 식으로 노출을 시킬 텐데 그 상품을 누르면은 바로 그 랜딩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프로모션을 하는지 몰랐어요. 뭐 배너 광고에서 그 상품을 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브랜드에 들어가서 그 상품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사실 바로 랜딩 페이지에 내가 구매하려고 있는 상품만 들어가게 되면은 이 브랜드가 지금 할인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저도 제대로 모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그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에 공지사항에 기본적인 배너를 하나 등록하게 되면은 그게 전체 상세 페이지 내에 지금 여기서 이런 할인을 진행을 한다라는 그 배너가 맨 위에 뜰 수 있도록 고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프로모션 안 하는 상품을 구매하려고 들어왔는데 이게 할인을 한다고 하니까 내가 구매하려고 하는 상품도 구매를 하고 그리고 프로모션을 하려고 하는 상품도 덩달아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한번 좀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생각해 본 게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 기간에 이제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이때 행사를 좀 많이 할 거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광고하시는 분들도 그쪽에 집중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아이디어를 좀 도출해 보는 거죠. 예전에 이제 생각해 보신 빼빼로를 좀 대표적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빼빼로 하시면은 날짜가 11월 11일 이렇게 생각이 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국가에서 정한 날도 아니고 공휴일도 아닌데 생김새로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결국 국민 이벤트 날이 되었잖아요. 이렇게 본인들만의 언어유희 혹은 생김새나 특징 같은 아이디어로 나만의 이벤트 날을 만들어서 경쟁이 심하지 않은 평범한 날에 우리만을 위한 프로모션 광고를 진행해 보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광고주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실수 같은 거는 이제 모니터링을 저희가 많이 하다 보면은 이런 행사 기간이 다가왔는데도 광고가 평소와 똑같은 경우가 많아요. 한번 세팅을 좀 제대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세팅을 해놓고 특정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계속 두고 유지를 하는 거죠. 저는 이런 경우도 봤는데 한번 설날 지났는데 지금 이제 가정의 달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설날 이벤트 이렇게 써져 있는 광고도 많더라고요. 저희가 한번 세팅해 놓는다고 그대로 뭐 행사 기간에 매출이 또 오르거나 이런 게 아니라 행사 기간에 그 테마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변경해 주시는 것이 매출 올리는데 그리고 광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쇼핑 검색 광고 운영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좀 당연하게도 이제 추가 홍보 문구들도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쇼핑 검색은 잘 아시겠지만 키워드를 등록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노출용 상품명을 제대로 설정을 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조합되는 키워드들로 이제 유입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키워드 확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재를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은 그 겹치는 키워드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확장 소재를 제대로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그렇다 보니 이미 5월인데도 불구하고 4월 프로모션으로 얼마 행사 이런 소구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4월이라는 걸 빼고 4월 자체적으로는 30% 할인을 했는데 5월 달에는 20%로 줄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계속해서 30%로 노출이 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5월에 들어온 사람들은 아 뭐야 30%라고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20%밖에 안 하네? 그럼 다른 거 더 찾지 하면서 이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만약에 쇼핑 검색 광고가 있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확장 소재 점검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그게 좀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바로 오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거는 뭐 광고주분들이 대행사를 이용하고 계신다고 하면 그건 대행사가 해줘야 될 업무기는 한데 만약에 그게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광고주분들께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원래는 이게 저희가 수동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번 전체적으로 그럴 수도 있으니 점검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광고 같은 경우 테마 이제 행사 기간에 이제 그에 맞는 테마를 바꾸지 않으면 매출이 떨어진 이유가 또 있는데 그 이유가 배너 광고만 하시는 분들 또 문제가 없는데 배너 광고랑 이제 검색 광고 이렇게 여러 개의 광고를 좀 진행하시는 분들이 이런 실수가 좀 많아요. 사람들의 왜 우리는 동일한 테마로 이제 둘 다 바꿔줘야 하냐면 소비자의 구매 패턴을 보자면 배너 광고를 보고 바로 구매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배너 광고 같은 경우에 들어가서 이탈하여서 밖에서 서치도 해보고 뭐 바이럴 이런 블로그라든지 체험단도 보고 나중에 결국엔 다른 쇼핑 탭이나 들어가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배너 광고는 잘 해놨는데 검색 광고로 들어갔을 때 테마가 다르게 된다면 사람은 또 인식이 잘못돼 여기는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같은 테마로 유지하셔야 동일한 매출 성과나 효율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름성 시즌에 맞춰서 저희가 배너 광고를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소재 제작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카피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 네. 광고 소재는 이제 광고 소재에 사용할 카피를 작성할 때 가장 이제 중점을 두는 게 계절감을 부여하는 거예요. 혹은 이제 니즈를 자극하는 후킹이었죠. 이전에 평소에는 이거 안 사면 좀 손해 봐요. 이거 안 사면은 지금 뭐 바보 정도 될 거예요. 뭐 바보 될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이런 행사나 혹시 계절성 이런 광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절감 혹은 니즈에 대해서만 쓰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았습니다. 네. 이게 약간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거 안 사면 바보라는 말을 저희가 좀 자극적으로 표현을 하긴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 그러니까 소비자가 그걸 느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인하는데 뭐 다른 데도 다 할인하잖아 시즌성에는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저희 제품을 꼭 사야 되는 이유를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할인도 강조를 하되 이거 사용하면은 니네들한테 어떤 효과를 줄 거야. 근데 이거 평소에 어떤 효능을 갖고 있었고 이러한 별점이었고 이러한 후기들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거 니네 지금 안 사면은 오히려 너네들한테는 손해보는 일일 거야 라고 해가지고 광고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니즈 자극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 제품을 이제 고객들이 대체 왜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평소에 그 제품을 사용하는 그 소비자들은 어떤 패턴으로 이걸 구매를 하는지를 생각해서 카피라이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름 최근에 이제 가정의 달인데 뭐 또 준비하고 계신 거 있으실까요? 광고주분들 이제 뭐 프로모션 이런 거 준비하고 계시는
광고주 있으신가요? 일단 저는 유아용품을 판매하시는 광고주분이 있는데 네. 그분께서는 마침 유아용품인데도 불구하고 5월 8일 날에 그 개업을 하셨어요. 사업자를 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어찌 보면 가정의 달 이벤트와 그리고 창립기념 이벤트를 동시에 할 수가 있는 그런 광고주분이셨는데요. 네네. 이 업종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오픈 드리지는 못하지만 일단은 이제 타사에 비해서 좀 객단가가 많이 높고 좀 프리미엄 느낌의 그런 제품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가격 객단가가 굉장히 높고 타 제품들에 비해서 확실히 좀 퀄리티나 그런 면에선 뛰어나요. 하지만 이제 그 유아용품을 사시는 그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기능도 중요하게 보겠지만 어찌됐든 가격적인 경쟁력도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평소에는 그렇게 엄청 많이 팔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원래 할인 안 하는데 이번만 할 거야. 근데 그 이유는 창립기념일 때문이야. 그리고 가정의 달 때문이야.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걸 한번 겪어봐. 겪고 나서 괜찮으면 다음에 또 한번 구매를 해봐. 라는 식으로 이제 구매 전환을 유도하게끔 지금 소재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일부터 그리고 4월 말 혹은 5월 초까지만 딱 단기적으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기업에 비해서 저희는 엄청난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배너 광고나 쇼핑 검색 광고를 노출하게 되면은 오히려 평소보다 효율이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쇼핑 검색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엔 당연히 CPC가 상승하기 때문에 하루에 정해놓은 예산에 금방 도달돼서 광고가 쉽게 꺼지게 될 거고, 메타 광고나 기타 배너 광고 같은 경우에는 1일 예산을 똑같이 걸어두기는 하지만 그 예산이 노출되는 그 빈도가 달라질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가 메타 광고나 배너 광고를 하는 거에 대해서 큰 장점이 SA 광고에 비해서 우리 광고만 좀 단독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잖아요. 네네. 하지만 그것도 그 사용하고 있는 경쟁사에 대한 1일 예산 대비해가지고 노출이 되는 거라서 빈도는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피해서 그 전 2주나 아니면 1주 간격으로 해서 광고를 집행하시는 거를 아까 추천드렸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그 상품들이 그 종류가 좀 많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많아요. 저는 이런 행사에 맞춤에 해당되는 그런 제품이 전혀 없어요. 이러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어린이날 같은 경우 어린이가 요즘에 이제 출산이 좀 낮다 보니까 이제 어른이날이라고 좀 많이 바꿔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자기만의 이제 좀 테마 그리고 자기만의 컨셉을 좀 가져가가지고 어른들한테 선물을 해주는 상품으로 변장시켜서 어른이날 이벤트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은식 대리님께서는 네. 지금 뭐 이런 거 준비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저는 인삼이 있는데 인삼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되게 구황작물이다 보니까 이제 직접 들고 계시는 사진 이런 걸 좀 많이 찍으세요. 근데 이런 게 좀 신뢰감을 줄 수 있고 되게 좋거든요, 소재로서. 근데 이제 행사 기간만큼은 아무래도 인삼은 선물하기도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선물 세트를 한번 구성해서 그 사진으로 한번 대체하고, 그리고 문구들도 다 가정의 달이나 이제 선물용으로 이 멘트를 한번 다 바꿔보자고 제안을 드렸고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카카오톡 선물하기 쪽에 이제 광고 영역 말고 비광고 영역은 저희가 아무래도 잘 알지는 못하는데 그 안에서 선물 주고받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게다가 그 안에서도 가정의 달 뭐 선물 이런 식으로 맞춤적으로 카테고리를 설정해가지고 저희가 눌러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한번 입점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들어가 보시는 게 어떨지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배님께서는 기존 고객도 있고 이제 신규 고객도 있잖아요. 그 행사 기간에. 네. 그러면 어느 쪽에 조금 더 치중하시는 편이신가요? 그거는 할 때? 광고주분들의 KPI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보통 이미 기존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신규 고객도 뭐 평소에도 잘 들어오는 편이라고 하면은 굳이 비율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신규 고객 유치를 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편인데,
그것도 당연히 맞기는 하지만 평소에 자기는 그 기존 고객이 되게 굉장히 많고 그리고 구매 주기가 좀 긴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주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 구매 주기가 좀 짧은 경우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기존 고객과 그리고 신규 고객들에게 다 노출을 시키는 게 맞겠지만 좀 구매 주기가 엄청나게 긴 편이다. 한 번 사용하면 거의 다시 재구매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당장 시즌성 광고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규 고객을 좀 유입을 시키기 위한 프로모션들을 많이 하겠죠.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신규 고객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신규 고객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을 위주로 이제 광고를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 이 브랜드가 처음이라면 신규 고객 회원가입 시 이제 3,000원 쿠폰 증정 막 이런 식이 네네. 있잖아요. 근데 그거 플러스 해서 이제 그 해당 시즌성 때는 다른 프로모션이랑 같이 합산해가지고 중복 할인이 가능하다.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는 대략 한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약간 이런 듯한 소구점을 강조를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신규 고객 쿠폰 3,000원 이것만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이제 CTR도 높게 나올 거고 그거에 대해서 아 이거 이번만 행사하는데 행사 기간이 딱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럼 지금 구매해야 돼 라고 해서 구매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규 고객을 초점을 맞춰가지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브랜딩이 되어 있는 분도 계시고 브랜딩이 안 되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브랜딩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광고 그냥 그 자체로 봤을 때 광고 진행을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까요? 시즌성 때요? 아니요, 그냥 광고 자체를 좀 봤을 때 시즌성도 그렇고 아니면은 진행 상황 이런 거 바이럴을 먼저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일단은 저희가 오늘 시즌성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시즌성인데 브랜딩이 좀 안 되어져 있는 업체들도 이제 프로모션을 하고 싶어요 라고 네네. 할 경우에는 좀 CPC가 무리하게 많이 나가는 그 검색 광고보다는 이제 배너 광고 쪽으로 노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즌이 우리가 언제인지 딱딱딱딱 알잖아요. 네. 그럼 그때를 기반으로 해서 아무리 배너 광고를 노출한다고 해도 후기가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쵸. 이건 평소에 뭐 바이럴이나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서 네이버 검색했을 때 블로그나 아까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인플루언서 분들에게 좀 많이 점유를 시켜놓고 좀 신뢰도를 평소에 좀 많이 쌓아놓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브랜딩이 될 가능성은 거의 좀 없기는 하잖아요. 하지만 배너 광고를 진행해가지고 소비자들이 그 소재를 눌러가지고 유입이 됐을 때 적어도 그 안에서의 리뷰는 좀 탄탄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초기 브랜딩 하시는 분들 이제 배너 광고를 조금 추천하셨는데 소액으로 좀 가능한 매체들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좀 있으실까요? 소액. 가능하다라는 거는 사실 좀 애매하기는 하고 우리의 목적에 따라서 어떤 배너 광고를 선정할지는 좀 달라지기는 해요. 네. 단순히 유입만 좀 늘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ADN이라는 네트워크 배너 광고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스크립트를 설치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이제 자사몰이 있는 경우와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로만 운영하고 있는 광고주분들 두 가지로 나눠서 세팅을 좀 다르게 할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자사몰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어느 배너 광고든 조금 더 리타겟팅이나 아니면은 타겟팅을 좀 명확하게 할 수 있고 그 배너 광고 자체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상품들을 많이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기는 해요. 하지만 브랜딩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자사몰 없이 그냥 스마트 스토어로만 운영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DN 같은 경우에는 관심사 타겟이나 이제 키워드 타겟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유입수를 많이 증가시켜야 된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 아무래도 넓은 제휴 커뮤니티를 갖고 있는 그런 ADN 매체이기 때문에 요거는 유입수 증가 그리고 이 브랜드를 인지시킬 수 있는 단계에서 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그래도 자기는 브랜딩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돈 예산을 사용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우리 국내 소비자나 아니면 국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어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플이요? 어플이나 아니면은 뭐 페이지 네이버? 그쵸? 네, 네이버. 네. 네이버는 아무래도 연령층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전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웹사이트라고 해야 되나? 그쵸. 약간 그러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브랜드 인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연령 타겟마다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제 인삼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좀 연령대 높은 뭐 블랙박스나 그런 상품을 좀 프로모션을 한다라고 하면은 GFA라고 해가지고 그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가 있습니다. 요런 것들을 통해서 광고를 집행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뉴스 저희가 메인 화면에 들어가면은 보이는 그런 다양한 배너 형태도 있고 카테고리 넘기다 보면 뉴스나 약간 다양한 또 지면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안에서 좀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광고이고 저희가 평소에 어떤 게 궁금해가지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고 이제 블로그를 찾아봐요. 근데 블로그 내려보다가 갑자기 광고 뜨고 막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GFA 내에서 할 수 있는 광고예요. 그래서 요것 또한 우리가 관심사 타겟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검색한 게 내가 만약에 검색을 한 게 기본적인 뭐 음식 만들기 약간 이런 거였는데 배너 광고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내가 관심사 기반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나 이거 필요했는데 해가지고 좀 구매를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지금 마침 이제 GFA 관련해가지고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GFA는 예산이 많아야 한다는데 소액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식품 쪽 스마트 스토어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1예산 50 정도는 써야 그 이상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GFA는 성과형이다 보니까 그게 실시간으로 저희가 성과가 어떻게 측정되는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아야 한다는 건 사실이기는 한데 사실 50 정도 사용하면 당연히 좋기는 하죠. 그쵸. 근데 물론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는 한 달에 GFA 같은 경우는 300 이상은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좀 실시간으로 계속 변동폭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재가 만약에 A/B 테스트 진행 중인데 이게 별로면 바로 끄고 좀 다른 거 넣어야 되고 약간 이런 세팅을 좀 10분 아니면은 좀 입찰 간격이 되게 좁혀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예산을 좀 많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1예산 50 정도로 시작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50 정도 쓴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거에 대해서 이 매체에서 우리가 얼마나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도 장담하기도 어려운데 무작정 50을 쓴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좀 로아스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처음에는 10만 원 정도 태우다가 효율이 좀 괜찮다라고 하면 그때 증액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식품 쪽이라고 하면은 요즘 저는 좀 괜찮았던 게 인스타그램에서 보통 광고 진행을 할 때 1대1로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GFA에서도 좀 1대1 형식으로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PD형 광고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좀 효율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GFA 운영을 할 때 어떤 지면에서 노출을 하고 계신지도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식품이 아무래도 인스타 이제 메타 광고를 해서 인스타랑 페이스북이랑 합병되면서 메타라는 게 이제 생겨서 거기에 저희가 노출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식품 업종이 요즘에 CPM이 좀 많이 올라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광고비적으로 그리고 순이익적으로도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고 광고비는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체로 이제 GFA를 조금 추천드리고 있는데 GFA가 아무래도 메타보다는 CPM이 낮고 CPC 자체도 조금 낮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예산이 좀 부족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돌려서 광고해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럼 어느 쪽 지면을 좀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GFA요? 일단은 스마트 스토어라고 하더라도 리타게팅 광고 하고 계시나요? 카탈로그요? 그거는 무조건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약간 스마트 채널 쪽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그건 자사가 어떤 식으로 소재를 제작해가지고 노출을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약간 GFA 노출하는 형태 자체가 소재, 그러니까 직접 배너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그 왼쪽에 상품 하나 있고 오른쪽에 텍스트만 해가지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경험상에서는 그 왼쪽에 사진 그리고 오른쪽에 텍스트 했을 때는 굉장히 효율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광고 노출을 하고 있는지도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문의 주신 분은 그럼 기존에 일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GFA는 아예 집행을 안 하셨던 건가요? 그 점도 중요하고 근데 GFA가 진짜 광고주분들 혼자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운 그런 매체기는 해요. 왜냐면 마케터도 초반에 그 GFA 세팅하고 나서 한동안 그것만 계속 네, 들여봐야 계속 그거 되거든요. 봐야 된다고 왜냐면은 하더라고요.
갑자기 또 성과가 잘 나왔던 소재가 있지만 그건 또 시간 지남에 따라 그리고 한 2, 3일 내에 그 소재가 갑자기 또 효율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약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자주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마케터랑 좀 소통을 해가면서 대응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간혹가다가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받았어요. 다른 데서 이제 광고 대행을 GFA를 하다가 이제 저희 쪽으로 한번 문의를 주셨는데 GFA 같은 경우는 CPN 쪽 관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문의를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CPM이나 CPC나 약간 그런 것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다 목적이기 때문에 네네. 혹시라도 이런 좀 고민이 있으셨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해드리는 부분이라 좀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식품 쪽은 소재가 중요하다고 해서 팔리는 소재가 뭔지도 궁금하고 기획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식욕 자극하는 게 좋다던데 그런 레퍼런스는 어디서 찾을 수도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셨어요. 저희가 또 식품 쪽으로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해본 입장으로서 GF의 식품 레퍼런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 그 양쪽 번호 있잖아요. 그쪽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레퍼런스 공유 드릴게요. 네. 그리고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뭐 무조건 잘 나가는 이런 소재는 또 없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B급 감성도 잘 나가는 경우도 많고 근데 그 B급 감성이 또 GFA에서 안 쓰일 거 잘 안 될 수도 있고 메타에서 또 잘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되는 그런 주제는 몇 가지 있어요. 소구점들이. 그럼 그것을 그 소구점에 맞춰서 다 제작을 한 다음에 시장에 일단 뿌려보고 그 다음에 가장 효율이 좋았던 소재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하고 있는데 그럼 소재에 관해서 조금 소구점에 대해서 좀 저희가 진행해보면서 좀 좋았던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볼까요? 첫 번째 뭐 리뷰형? 약간 리뷰형도 좋기는 한데 약간 형태라기보다는 사실 근데 형태는 이건 네. 마케터마다 좀 좀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GFA 같은 경우에는 B급 쪽에 그런 느낌이 되게 잘 맞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추천드렸던 그 1대1 피드형 광고 있잖아요. 그거는 메타에서 좀 노출을 하고 있는 좀 감성적인 느낌이 들어간 소재들도 굉장히 효율이 잘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면에 따라서 좀 요구하는 형식이 다를 것 같고 GFA 또한 이제 좀 생각보다 배너가 노출되는 게 작거든요. 1대1 제외하고는. 그래서 그 작은 배너 안에 텍스트가 또 너무 많이 들어가도 맞아요. 번잡스럽고 그렇다고 너무 적게 들어가면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지도 못할 것 같고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브랜드 그 컨디션에 따라서 좀 소구점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소재를 직접 만드시는 경우도 있고 다른 디자이너한테 맡기는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거는 좀 마케터가 아무래도 많이 집행을 해본 입장으로서 그 브랜드에 대해서 일단 상세 페이지나 아니면 상품에 대한 좀 인지를 제대로 한 상태에서 기획을 좀 맡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직접 소재 제작도 가능한 부분이라서 제작까지도 가능한데 만약에 내부에 이제 디자이너 팀이 따로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한테 기획안을 좀 요청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배너 광고는 소재가 엉망이면은 맞아요. 돈을 아무리 하루에 맞아요. 50, 100을 써도 효율이 없습니다. 그냥 노출되는 거에 대한 비용만 빠져나가는 거고 우리가 클릭을 해서 구매를 하는 그 단계가 중요한 거잖아요. 광고적인 부분은 우리 제품 이거니까 니네 들어와 라고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해주는 게 저희 역할이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소재빨이 되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어떤 소재가 좀 괜찮은지 레퍼런스가 어떤 게 괜찮은지가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은 연락 한번 주시면 저희가 레퍼런스 전달 드릴게요. 네네. 식욕 자극도 중요하기는 하죠. 옛날에 한참 유행을 했던 게 예를 들어 뭐 군고구마나 아니면은 빵, 크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빵이에요. 근데 보통은 이제 옛날에는 그 반 갈라가지고 보여주는 것보다는 우리 제품 사진 눕기 이렇게 딱 떼놓고선 이거 안 먹어본 사람 없게 하겠습니다. 네. 약간 이런 식으로 노출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식욕 자극할 수 있도록 반을 갈랐는데 와 크림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줄줄 셉니다. 아니면은 뭐 치즈 돈가스인데 반을 갈랐는데 치즈가 아주 그냥 넘쳐납니다. 약간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치즈 돈가스인지 아니면 이제 돈가스 치즈인지 네.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카피라이팅을 많이 해가지고 진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GFA 같은 경우에는 그 주로 이용하는 연령대가 좀 30대에서 50대 사이, 30대 후반 약간 그 정도다 보니까 감성적인 거는 생각보다 안 어울릴 수는 있어요. 그 조금 더 딱 눈에 띄게 확실하게 뭐 예를 들어 제품을 판매를 하는데
제 남편이 이 밀키트 먹어보고 저보고 2번 다시 요리하지 말래요. 아. 약간 이런 소구점을 맞아요, 사용해가지고 좀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식품 구매해서 뭐 먹였더니 저 이제 집안일 안 합니다. 아, 약간 맞아요. 그렇게 좀 편의성을 제공해주는 소구점들을 사용해서 노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김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광고했을 때 김치 하나 딱 내놓고 엄마가 이거 먹어보고 이제 시장 안 간다고 선언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연령층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은 약간 국내산, 국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시고 예민하세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국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우리 국산이다. 약간 그런 재료들에 대한 그 원산지 같은 경우는 좀 네네. 제대로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입에 들어가는 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신뢰성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신경 써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GFA를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스마트 스토어는 있으실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SA 광고나 아니면 기타 광고도 많이 진행하실 텐데, 맞아요. 제가 아까 전에 카탈로그 광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게 이제 리타게팅을 할 수 있는 건데, 리타게팅이라는 거는 의미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장바구니에 담고 이탈을 했다거나 아니면 쇼핑 검색 광고에서 우리 제품을 보고 들어왔다가 그냥 장바구니도 안 담고 바로 이탈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면 결제 단계까지 넘어갔다가 이거 너무 귀찮아, 이거 다음에 구매할래 하고선 그 상태에서 이탈하는 고객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저희가 계속적으로 상품을 노출시킬 수 있는 광고입니다. 요거는 네이버 로그인할 때 그 아래에 바로 노출되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로그를 내리다가 카탈로그 형식의 리타게팅 광고를 계속해서 노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구매 전환율도 꽤 쏠쏠한 편이에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좀 병행해서 같이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처음 보시는 그러니까 광고를 처음 보시는 분들보다는 한 번 더 보고 2번 보고 이렇게 인지하셨던 분들이 확실히 구매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리타게팅 타겟이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GFA 관련해가지고 질문 주셨었는데,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점이 좀 많이 어려우시고 좀 고민이신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은 연락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GFA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메타 이런 매체에 대해서 어느 게 좀 잘 어울릴지 이런 것도 컨설팅 해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소재 같은 경우도 뽑는 게 좀 굉장히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GFA 같은 경우는 이런 틀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건 마케터도 다 알고 있긴 한데, 그게 그 브랜드에 어울리는 건지 좀 의구심이 들 때도 있거든요. 제품 성분도 다르고 가격도 다르고 그리고 구매층도 다르기 때문에 또한 요즘에 또 유행이 너무 빨리 지나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처럼 맨날 광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좀 이런 게 트렌드에 따라가기가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맞아요. 혹시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그 시즌성 광고가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지금 집행하고 계시는 그 광고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편하게 채팅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GFA도 괜찮고. 근데 일단은 초반부터 자사몰 구축하기가 좀 많이 힘드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웬만해서는 좀 자사몰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도 스마트 스토어만 운영하고 계시는 광고주분들을 많이 좀 광고를 도와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매출이 잘 나오다 보니 이제 좀 배너 광고나 기타 매체로 빠지려고 하는데, 맞아요. 자사몰이 없어서 스크립트 삽입이 안. 이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스크립트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픽셀이라는 건데 픽셀이라는 게 사람들의 발자국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일단 저희가 클릭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발자국이 하나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 클릭 하나, 스크롤 하나 내리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발자국이 남는 거거든요. 그럼 그 발자국을 남는 행위를 픽셀이라고 하는데 그 발자국들을 모아서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이런 방향성을 좀 가져서 이런 쪽으로 타겟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좀 방향성 잡기도 쉽기 때문에 자사몰을 하시는 걸 매우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뷰티 브랜드이고 메인 제품들 판매량을 좀 올리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돼서 고민입니다. 네이버랑 메타 하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일단은 저희가 첫 번째로 궁금한 사항이 일단 월 예산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리고 그 예산을 네이버랑 메타 그 비율을 어떻게 나누고 계신지, 그리고 이제 메타 광고도 하고 계시다 했는데 자사몰이 있으셔서 전환 캠페인이랑 병행하고 계시는지, 이 세 가지 한번 여쭤봅니다. 저희가 요청드린 질문 사항을 여기다가 한번 적어 드릴게요. 자사몰 하시는지.
정도 사용하시는데 1000 정도 쓰신다. 그러면 사실 한 달에 1000 정도 사용하신다라고 하면은 엄청 적게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그쵸. 비율 자체도 이제 6대4라고 하셨는데 6이 혹시 네이버인가요? 맞아요. 이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자사몰도 있긴 한데 스마트 스토어를 주력으로 밀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지금 많습니다. 자사몰보다는 스마트 스토어 매출을 좀 확대시키고 싶은 경향이 있어서 이제 네이버라고 하시네요. 네. 그래서 메타 내에서 자사몰 픽셀을 걸어놓긴 하지만 랜딩 페이지는 스마트 스토어로 좀 유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럼 일단은 네이버 6대4 정도라고 하면은 저는 괜찮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지금 커머스 쪽 그 뷰티 브랜드 하고 있는데 사실 일단 쇼핑 검색 광고에 6 정도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그 안에서 그룹을 어떻게 세세히 나누셨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전환 캠페인만 쓰시는구나. 맞아요. 근데 이건 제가 어제 한번 광고주분께 이 컨설팅 도와드렸던 사항인데 보통 이제 스마트 스토어만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트래픽 캠페인만 운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전환 캠페인이 물론 좋다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이용을 하면은 사실 전환 매출의 증대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초반에 트래픽 캠페인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모수를 가지고 전환 캠페인 운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추후에 저는 예산 비중을 이렇게 두는 편입니다. 첫 번째로 트래픽 캠페인에서는 아무래도 모수나 뭐 소재 테스트나 그런 걸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또는 이제 브랜딩도 해야 되기 때문에 트래픽 캠페인에서의 예산을 20% 주시고 그리고 전환 캠페인에서는 70에서 80% 주시고 그리고 리타겟팅도 저희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이제 10%로 예산을 빼놓는 상태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전환율이 훨씬 더 올라가고 매출액 볼륨을 훨씬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문제점 자체가 전환 캠페인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게 좀 문제점이고 추가로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제 리타겟팅도 진행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랜딩을 지금 스마트 스토어로 걸고 계시니까 이제 리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그러기는 한데 어느 정도 그 자사몰도 있기도 하시니까 그쵸. 리타겟팅은 자사몰 쪽으로도 한번 해보시는 네, 것도 좋을 것 그거를 같고 매우 좋아요. 만약에 리타겟팅을 하고 싶은데 그래도 나는 스마트 스토어만 계속해서 할 것이다 라고 하면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GFA에서 다른 소재 등록 없이 그냥 카탈로그형 광고만 하시는 게 좋을 것 네네. 같아요. 요거는 모수에 따라서 일일 소진되는 비용이 다 다르기는 하거든요. 우리가 모수량이 예를 들어 50만큼 있고 뭐 다른 경쟁사는 모수가 100만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모수량에 따라서 우리가 노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50만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예산이 아무래도 덜 태워질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일 예산을 저희가 정해두되 일단은 한번 노출시켜보고 우리가 하루에 얼마 정도 소진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뷰티 브랜드라고 하셨고 월 1000 정도 이제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한 달 이제 월 검색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드 검색 광고도 혹시 진행하시는 그런 규모이신지도 한번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사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왜 자사몰로 그 자사몰 쪽으로 안 하고 스마트 스토어로 하시는지도 좀 궁금하긴 한데 그 지금 그 자사몰 페이지 자체가 좀 구축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러신 건지 혹시 아니면 판매가 그쪽에 잘 안 일어나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좀 전환이 많이 일어나서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 주력으로 가시려고 하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면 저희가 초반에 생성을 할 때는 스마트 스토어 위주로 이제 쇼핑 네. 검색 광고를 진행하게 되잖아요. 네네. 자사몰 랜딩을 할 경우에는 조금 비추천을 네이버 측에 한다 그래서 뭐 노출 순위나 그런 게 조금 더 달라질 수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바이럴 이제 리뷰 작업을 할 때도 자사몰보다는 스마트 스토어 위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쇼핑 검색 광고에서도 당연히 이제 스마트 스토어 내에서의 구매 전환이 많기 때문에 뭐 구매 수나 찜 수나 그런 게 훨씬 더 많아서 이쪽으로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살짝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아까 전에 판매량을 좀 늘리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돼서 고민이라고 하셨잖아요.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좀 세팅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쇼핑 검색 광고나 메타 같은 경우는 마케터의 손을 좀 굉장히 많이 타는 그런 매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이 두 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서 혹시 지금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대행사를 이용 중이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초반에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는 퍼포먼스 본부이다 보니 저희는 성과 개선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마케팅 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매출이 많이 안 좋으시다거나 좀 어느 정도 효율 증대를 위하신다라고 하면은 저희한테 편하게 문의 주시면 네.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컨설팅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릴팜님이 스마트 스토어 30% 할인이나 1+1 이벤트를 할 때 알릴 수 있는 적합한 광고 채널은 어디가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일단은 배너 광고 특성상 저희가 배너 광고는 아까 전에 그 GFA도 말씀드렸지만 그 작은 배너 안에 모든 내용을 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이제 좀 그쵸. 제약적이고 많이 들어간다라 하면은 눈에도 잘 보이지도 않을 맞아요. 뿐더러 이제 노출되는 지면에 따라서 텍스트가 너무 작게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딱 강력한 소호점만 노출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GDN이나 GDN 구글 광고 있거든요. 이것도 배너 광고인데 그런 쪽에 통해서 이제 마찬가지로 뭐 언론 기사나 그런 거 봤을 때 중간중간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그런 거 한번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메타 광고 또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그쵸. 같아요. 사실 30% 할인이나 원뿔들이 이벤트를 한다는 거는 조금 그쵸. 흔치 않은 기회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CPC를 어느 정도 상향 조절해서 일시적으로 높은 순위에 노출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2, 3순위로 맞추셔가지고 노출을 하시되 그것까지는 조금 사용하기가 좀 겁난다. 왜냐면은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다 구매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경제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GFA 피드형 광고 혹은 메타 광고 혹은 GDN 광고를 한번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 뭐 제품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품마다 또 다르고 상품마다 브랜드마다 또 완전 어울리는 채널이 다 달라가지고 이건 저희가 공통적으로 좀 말씀드린 거고 그거는 통화를 통해서 이제 컨설팅하면서 더 잘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거 뭐 좀 소스를 알려드리는 라이브 방송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공개하면은 광고주분들도 지금 문의 주시는데 굉장히 좀 억울하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전에 네. 저희가 직접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봤는데 직접 하고 계시더라고 하더라고요. 오, 그러면은 더더욱 저희가 좀 손봐드릴 게 많을 것 같아요. 그쵸. 물론 이제 한 달에 1,000 정도 사용하신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광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지는 많이 하고 계실 건데 이게 대표님께서 직접 하시게 되면은 문제점이 일단은 리소스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나는 광고 관리도 해야 되고 제품 판매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이거에 대한 기획도 해야 되는데 직접 관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이제 놓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차피 저희가 진행하고 계시는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대행 수수료가 별도로 안 들잖아요. 네, 저희가 맞아요. 공식 공식 대행사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희한테 의뢰 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컨설팅 도와드릴게요. 네, 그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결과만 보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안에 데이터를 보거든요. 그때까지 해오신 거에 데이터를 보면서 이야기하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메타 광고 또한 어떤 식의 소재를 노출시키냐에 네.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라 지금 현재 CTR이나 전원당 단가나 약간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도 제가 한번 살펴보고 변경할 세팅이 있다라고 하면은 변경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하루하루 계속해서 지금 시간에서도 예산을 태워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대행사 좀 찾아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대행사가 무조건 안 좋다 이런 인식이 있을 수도 있는데 확실히 이용했을 때 본업에 그러니까 대표님 본업에 더 충실하시고 그리고 저희는 광고 이쪽에 이제 성과를 계속 내드리다 보니까 서로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행사를 이용하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식품 쪽이랑 뷰티 업종 관련해가지고 저희한테 네. 문의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식품 쪽 레퍼런스가 좀 굉장히 뛰어난 한 브랜드가 있거든요. 엄청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쪽 레퍼런스 궁금하시면은 연락 주시고 그리고 뷰티 쪽 또한 저희 팀 내에서 좀 네.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업종이어가지고 그 레퍼런스 또한 궁금하시면은 저희한테 연락 한 번만 주세요. 지금 뭐 유선 통화로 하시는 것도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그 라이브 어디지? 그 더보기 그쪽에 보면은 네. 카카오톡 아이디도 별도로 이제 기재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문의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한번 주세요. 네. 오늘 적극적으로 좀 임해주셔가지고 그니까요. 감사하네요. 지금 이제 두 분 다 저희한테 한번 궁금하신 사항 여쭤보셨는데 지금 저희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세팅이 되어져 있는지 네. 그리고 어떻게 기획을 해야 되는지 좀 굉장히 좀 설레이는 네, 그러니까요. 느낌이 있습니다. 아, 어떻게 되어 있을까? 맞습니다. 어떻게, 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성과 개선을 좀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퍼포먼스 본부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 데이터 분석하는 거 그리고 인사이트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벌써 라이브 한 지가 거의 한 55분 가까이 돼가지고 이제 그만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양옆 번호로 전화 네.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해볼까요 그러면? 네, 많은 이제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라이브 특성상 모든 것들을 다 공개해드리지는 못하기 때문에 저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하셔서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까지 광고 퍼포먼스 본부 이한별 마케터. 김은식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